독서 이행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면서. 네. 왜냐면 어휘력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강사님, 이제 강사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독서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다이어트 하는 것과 새해 첫날, 나는 2023년도 꼭 나는 몇 킬로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한 달에 한 권 무조건 이런 목표를 딱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고 1년에 한 권 못 읽은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예, 지금 독서량이 현재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서하고 친해질 수 있는지 꿀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네네. 예.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네. 어. 그래서 네. 사람들이 책은 사서 보기 아까워서 빌려서 봐도 예. 모임에는 막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카페 같은데 독립 서점 이런 데에서 많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독서 동아리를 만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 권도 안 읽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면 약속이잖아요. 예. 우리 서로 약속이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읽게 되고 예. 그 책이 조금 재미없어도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독서 모임이라는 요 커뮤니티 자체가 책을 읽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게 말씀하셔서 요즘은 멋있는 말로는 책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 책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이런 경험을 소비한다. 예. 그래서 독서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아. 청소년이나 성인들도. 그러면 이제 독서 모임을 어차피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뭔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친숙하게 될 것 같은데 독서 모임의 어떤 운영 방법이라고 할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선 독서 모임 네. 이렇게 성인들이 확장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커뮤니티 어플. 어플이 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예. 요즘 이제 어떤 커뮤니티 어플에 가입해서 예. 내가 원하는 책 원하는 날짜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참가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운영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에 맞게 네네네. 정말 모임이 한 가지 형식이 아니라 예. 트레발이 이렇게 유명한 이제 거의 프랜차이즈형 네. 모임은 그 사이트만 들어도 몇십 개의 모임이 있어요. 내가 골라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컨셉, 좋아하는 연령대 이걸 다 골라서 참여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되게 넓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도 독서 모임이니까 책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에서는 어떤 책은 꼭 읽고 와라. 읽고 이제 어떤 좀 이제 타이트한 모임은 글쓰기까지 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네. 빡세게 독서하자. 예. 이런 커뮤니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책은 거들 뿐. 우리 사람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꼭 같은 책 안 읽어도 되고 각자 그냥 좋아하는 책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꼭 뒤풀이 가자. 뭐 이런 식의 친목 중심의 모임도 있고 그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많겠죠. 중요한 거는 다양한 모임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모임을 여러 개 경험해 보시는 거. 예. 한 번이라도 가시고 여기 나랑 좀 잘 맞는데 그러면 꾸준히 가시면 네.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도 생길 겁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이 말하는 것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기랑 글쓰기의 근간이 생각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생각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독서가 독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약간 성향적으로 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죠. 말은 굉장히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글을 되게 잘 쓰는 분이 있고 그렇죠. 예. 저 글을 되게 체계적으로 글은 이제 굉장히 이제 못 쓰는데 네. 근데 말은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분도 있고 좀 결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근간이 생각이라고 하면 맞아요. 네. 생각을 탄탄하게 하는 데는 독서가 큰 힘이 됩니다. 최고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생각, 근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튼튼해지면 글쓰기를 말하는 것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 이게 본인의 어떤 생각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막혀가지고 그렇죠. 글쓰기를 좀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글쓰기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 생각을 부분을 잘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 말하는 네네. 거랑 글쓰기 스킬만 좀 다듬으면 네.
내 생각이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네. 그거는 사실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스킬만 있고 내가 알맹이가 없으면 예.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네. 금방 고가야 됩니다. 아, 그쵸. 그래서 항상 많이 이제 조금 저급한 말로 많이 먹으면 네. 많이 싼다고. 그쵸. 예. 책을 잘 많이 읽으면 내가 말할 거리도 많아지고 쓸 거리도 많아지고 네. 그 고갈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 요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 많이 강의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청소년들이 사실 독서를 좀 많이 안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어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잖아요, 독서가. 네, 또 청소년들 어휘력이 좀 딸린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독서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네네.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최근에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네. 청소년들과 성인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어휘력 문제 네. 그리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힘 그리고 배경 지식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네. 이런 것들 다큐로도 나오고 이랬어요. 네. 대표적인 원인이 우리가 지금 책 외에도 유튜브나 여러 그 예. 재미있게 너무 많잖아요. 넷플릭스부터 해서 많죠. 막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걸 다 이미지로 습득해요. 보는 게 쉬우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미지는 그냥 이해가 잘 할 수 있는데 예.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제 텍스트에 있는 이제 어휘나 이런 건 결국 글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로는 알아도 글자로는 결국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쉽죠. 인식을 못하는 예, 맞습니다. 애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음. 지금은 정말 유치원 때부터 미디어로 교육을 하고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이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막 한글 떼고 영어 네네.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확실히 글자에 대한 노출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요 이슈가 그래서 이미지의 시대, 영상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계속 따라올 수 없는 문제고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다시 예. 글자에 대한 친숙함을 가져야 된다. 아, 특히 학생들은 아직은 교과서가 글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보다 더 치명적으로 와닿는 게 예. 야, 일상생활 하는 데는 사실 글자 안 보고 이미지로만 봐도 네네. 괜찮다면 예.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결국은 글자로 된 책을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휘력이나 배경지식 이해력 문제에서도 예. 책을 꾸준히 읽고 예. 그거에 대해 익숙해지면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영상을 아무리 봐도 내가 교과서를 글자를 읽는데 도움이 크게 되진 않는 거죠. 아예 전달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네네. 지금 사실 뭐 책을 추천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네. 사실 독서를 좀 안 한 분들은 어떤 걸 읽을지 잘 몰라요. 근데 뭐 저기 뭐냐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나 아니면 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추천 도서 뭐 30대가 읽으면 40대 이렇게 추천해서 읽었는데 좀 재미가 없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이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뜨는 책들만 읽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시니까 책을 진짜 하나도 안 읽었다. 백지 상태다.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네. 책이 이제 다 취향 영역이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재미로만 따지면 예. 유튜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죠. 넷플릭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재미로만 따지면은 사실 책은 항상 밀리고 그쵸. 저는 항상 재미와 의미까지 같이 가져가라. 아, 그러니까 뿌듯함, 건강한 내가 뭔가 그래도 해냈다 이런 네.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쉬우면서도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을 이제 문학한 건 비문학한 건 알려드리면 문학 중에서는 동물농장이라는 고전책이 있어요. 동물농장?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인데 네. 그냥 초등학생은 읽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우아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사회 배경 지식, 막 냉전 시대나 소련 이런 것들을 담으면 또 이야기가 깊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얕게 읽을 수도 있고 깊게 읽을 수도 있는 세계 문학이라서 예. 저는 이제 도입으로 예. 동물농장이라는 책 추천드리고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요. 얇고 되게 재밌어서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항상 입문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네네. 입문으로 동물농장. 네, 오케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네네. 세계 명작인데도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예.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책입니다. 동물농장 SBS 아니에요. 동물농장. 아니, 농담이고요. 네. 책 알겠습니다. 세계 문학. 네. 그래서 동물농장. 문학은 네네. 그 부분 추천드리고 예. 비문학 중에는 비문학 중에 한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던 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네. 책이 있어요. 일단 포기했죠 저는. 네, 근데 그게 네. 팟캐스트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그게 비문학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 좀 똑똑해지고 교양을 네. 얻는 맛이 네네. 비문학의 하나의 매력인데 예.
그거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책 중에 하나다. 아, 이게요? 그래서 책이 좀 힘드시면 팟캐스트 옛날 거라도 다시 들으시면 네. 뭐 우리 미술사, 뭐 역사, 다양한 철학 이런 내용을 정말 일상의 언어로 재밌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한 권에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 짧게만 읽어도 되는 구성이라서 예. 꼭 완독에 대한 부담 없이 목차만 보시고 그쵸. 요거 재밌겠는데 네네. 이 부분 궁금한데 아.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 좀 똑똑해지고 좀 네네. 유익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 거기다가 플러스로 네네. 누군가에게 그 내가 아는 지식인 것처럼 설명해 주면 예. 이제 말로 내가 한번 했을 때 정말 내 지식이 완전히 되고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적 대화를 위한 예. 우리의 이제 교양, 네. 그 대화가 가능한 네네. 그런 이 교양이 될 수 있는 책으로 예.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독서는 본인이 읽고 본인이 내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남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진정한 어떤 지식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야기 하셔야 돼요. 이야기. 또 굉장히 아는 교육학적으로도 척.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네.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진짜 내 거다 이런 말이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영재교육 이런 거 할 때도 아이들에게 네. 네가 공부한 거 오늘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독서를 하면은 사실 즐거워서 하시잖아요, 강사님께서. 네. 독서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그쵸. 어떤 부분이 즐거울까요? 우리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좀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예. 저희 어머니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을 읽는 게 기본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책을 좋아하시고 저도 엄마 따라 도서관 다니고 네. 어머니가 제 책 빌려도 제가 엄마 책 빌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막 도서관에 시쓰기 막 수필쓰기 이런 것도 막 강의 다니시고 아, 진짜. 약간 문학도셔가지고 네. 우선 좀 이제 그냥 모태신앙 같이 기본값으로 많이 친했던 거 하나 플러스로는 예. 여러분이 제가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네네.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를 제가 자주 여쭤봐요. 강의하고 이럴 때. 책을 읽고 내가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하나 있으면 예. 그 독서 경험이 다음 독서로 계속 나를 이끕니다. 이거 가짜 눈물 안 됩니다. 그렇죠? 찐 눈물. 저는 출퇴근 시간에 진짜 많이 읽는데 예. 출퇴근 시간에 책 읽다가 막 혼자 버스에서 울고 지하철에서 울고 막 집에서 이상해. 네. 이 사람 뭐지? 그러니까 코 찐에다 억지로 참고 막 이랬던 적 있는데 진짜요? 그렇게 읽다가 내가 몰입해서 막 지하철 내릴 때 놓치고 이래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막 희열 느껴지고 예. 그런 경험을 저는 책으로 하는데 영화로 하시는 분은 막 영화 몇 번씩 한 영화에 5번, 10번씩 보는 분도 맞아요. 있고 네네네.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막 엄청 많아도 정주행 몇 번씩 하는 분이 있고 예,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예. 한번 쏙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빠지는 경험이 내가 있었나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책을 추천. 읽고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결과치를 본 적은 있어도 눈물 흘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제가 소설 쪽을 많이 안 읽고 거의 뭐 자기계발서 뭐 이런 쪽을 많이 읽거든요. 왜냐면 비문학계에서는 네. 내가 뭔가 읽고 나서 그걸 예. 써먹고 성공했을 때 그때도 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군대 막 끝나고 면접 볼 때 예. 책을 원래 익숙하게 생각했으니까 네네. 면접에 관련 책을 몇 권씩 읽었어요. 면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쵸. 예. 근데 그냥 이렇게 몇 권 보다 보니까는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처음 봤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고 나서 네. 이제 회사 잘 들어가고 그때부터 네네. 뭔가 하기 전에 내가 책으로 미리 약간 이렇게 마중물로 준비를 하고 예. 접근하면은 네. 굉장히 부담이 적더라고요. 또 그때 반응이 좋았을 때는 네네. 이렇게 또 내가 선순환이 되는구나. 이걸 써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역입니다. 실용자가 특히. 네네네. 그 독서 관련된 부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7권, 그러니까 전자책 2권 포함해서 7권을 내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근데 7개 중에 가장 애정이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미디어로 읽고 쓰기. 쓰기. 네, 요거 많이 팔렸나요? 네. 이런 거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거는 사실 뭐 물론 이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출판계가 되게 씁쓸한 게 네. 출판계 자체는 이제 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예. 막 많이 사서 읽지 않고 네. 읽어도 도서관에서 막
많이 빌려보고 이래가지고 예. 출판계에서는 뭐 3개월 지나면 판매량은 끝난다. 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 아쉬운데 예. 대신 요즘은 책 한 권 팔아서 거의 10% 저자 인생 10%인데 예. 강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부가가치가 세죠. 더 세서 예,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막 출판사 사장님한테 네. 막 인세 안 줘도 된다 이런 예. 때도 있어요. 그냥 오, 진짜요? 왜냐면 그 책을 통해서 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강의가 계속 들어오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강의를 들어오면 예. 그 책 팔린 인세로 이제 네네. 가는 거는 훨씬 크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런 거는 출판사 사장님들 힘드신데 예, 예. 책 가지시고 출판사 사장님들은 대신 이제 강의 섭외가 들어오면 저한테 연결해주고 네네. 책 보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네네네. 저는 약간 청소년 추천도서 진로독서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서 진짜요? 많이 팔렸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학교마다는 거의 한 권씩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대박. 학교에 있으면 예. 이제 거기에 사서쌤이 연결해주는 식으로 강의를 많이 나가서 책은 이제 이번에 한 4쇄? 4쇄. 네. 와우, 대박. 4쇄 정도인데 괜찮네요. 저는 이제 강의로 더 네. 많은 인연을 예, 예. 이제 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쇄. 네. 자, 그러면 독서 관련된 콘텐츠 인터뷰는 거의 종료가 되는데 요거 대본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요거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독서 이행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면서 네. 왜냐면 어휘력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 야, 요거 잘해야 되는데 네. 한번 갈까요? 독서로 이행시 한번 갈까요? 네, 여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준비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짜시면 안 되는데. 네. 자,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독서 이행시 우리 이승화 강사님이 독서 이행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운을 떼울게요. 네. 독서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독서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좀 하신 거거든요. 이거 준비한 게 절대 아니고요. 독서 바로 이렇게 순발력이 있습니다. 자, 독서를 많이 하시면 이렇게 순발력도 생기고 오히려 좀 상상된다는 부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미디어 부분으로 넘어갈까? 이제? 네. 이렇게 미디어.